우리가 조금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포인트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중앙은행의 금매입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던가, 선행 단기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고, 그게 가능했으면 저는 1년 안에 워렌 버핏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2026년쯤에 큰 조정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8년차 금투자자이자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교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금값 폭락 때 올해 안에 대폭락장이 열릴 거다라는 내용들이 엄청 핫해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대폭락장 정말 열릴지, 열린다면 언제 올지도 궁금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금 사이클이 이제 전체가 한 10년 정도 사이클이 늘 반복되는데, 이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쯤에 큰 조정장이 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11년의 상승장에서 2008년에 큰 조정장이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부터 1980년에 이 큰 상승장에서도 1975년 딱 중반부쯤에 큰 조정장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부터 1947년의 상승장에서도 1941년 중반부쯤에 그런 큰 조정장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2019년부터 2030년의 사이클인 이제 여기 중반부 조금 지났지만 2026년쯤에 큰 조정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냐, 정말 대폭락 수준의 조정이 나타나냐 라고 하면, 어떨 땐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땐 딱 요 정도 수준이 바닥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런 그 조정들이, 큰 조정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금이 어떨 때 오르죠? 불안할 때 오르죠. 불안이 10년 동안 지속되면 한 번쯤은 경제가 크게 꺾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아니면 1975년의 큰 경기 침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1941년처럼 2차 대공황 피해라던가, 그런 것처럼 큰 경기 침체 살짝 이전에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2007년부터 주식 가격은 떨어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997년 이제 IMF 이전에 2년 전인 1995년부터 이미 주식 가격은 떨어졌었다. 즉 가격이라는 건 실제 현상보다 약간 앞서는, 선행하는 특성을 보여준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전조 증상들이 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실업률 같은 거 볼 수 있죠. 실업률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단기 금리 차, 요것도 적색 경보를 울리고 있고요. 경기 선행 지표 떨어지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났던 그런 경보음들이 다 하나씩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대부분 다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라는 건 사실은 이미 언제든 경기 침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금과 은 가격이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영향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라보면 경기 침체의 그런 전조 증상으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떨어질 때 얼마까지 떨어지느냐는 중앙은행의 스탠스와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금가격과 은가격이 되게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그때 주식도 떨어지고 금과 은도 떨어지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긴밀하게 했어요. 바로 이제 중앙은행이 제로금리까지 낮추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으로 이제 뭐 기본소득제도 같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정말 팡팡 뿌려주면서 경기 침체를 빠르게 지나가게 만들어서 그러자 이제 금과 은 가격도 정말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회복하고, 그 뒤에 높은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자 이제 제로금리까지 낮춘 후, 제로금리로 안 되자 이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도입하게 됐는데, 그런 도입하냐 마냐, 이거 완전 새로운 통화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눠지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조정이 살짝 길어져서 한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런 조정기가, 이제 자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조정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정말 천장을 뚫고 이제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근데 이제 1975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꽤 높은 상태였다 보니까
완전 적극적으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자니 이거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경기가 너무 나쁘고, 이래서 이제 애매한 수준의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금 가격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양한 자산 가격들이 조정장이 좀 깊고 이제 좀 오랜 시간 이어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진짜 그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전조 증상으로서 금과 은 가격이 하락한 거라면,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딱 요 정도가 이제 저점이고, 올라간 뒤에 이제 천장을 뚫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길어질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쉽사리 예측하기엔 어렵다, 중앙은행과 스탠스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런 조정장이 있었다라는 건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라는 증거다. 그리고 이 조정장이 끝난 후의 상승이 가장 드라마틱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달러의 변화에서 금은 가격 변동의 선행 신호를 좀 알아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선행, 단기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고, 그게 가능했으면은 저는 1년 안에 워렌 버핏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특히 그런 쪽은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계라서 그렇게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포인트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중앙은행의 금매입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던가, 결제 비중에서 달러뿐만 아닌 다른 자산, 다른 이제 외환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래는 대부분 이제는 위안화랑 루블화로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 사우디랑 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퍼지면서 옛날에는 달러만 믿었고 달러 시스템 안에만 살았는데, 이제는 달러만 믿는 건 너무 위험하고 달러 시스템만 믿는 건 이제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들이 퍼지고 있다. 결국에 그건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누구 하나만을 신뢰하는 시대에서 다극화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이 상승했던 역사가 반복됐다라는 요런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한 선행지표가 맞고, 그런 것들은 계속 트래킹할수록 우리가 금 투자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로 대폭락 사이클이 온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될까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가장 많이 오른 게 타격을 받아요. 한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가장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AI, 기술주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보면 금 가격의 상승 사이클일 때 그 전에 어디가 가장 많이 떨어졌나?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11년에 슈퍼 사이클이 금이 왔을 때 그 이전에 닷컴 버블이 한번 크게 꺼지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33년부터 1947년의 상승장 바로 직전에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의 대공황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자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나? 주식이다. 그 안에서도 보통 기술주가 큰 타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자산을 여러 군데, 기술주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자하더라도 일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금을 같이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자들은 이미 금을 들고 튀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맞는 말인지, 또 어디로 왜 떠난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요즘 부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금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동하는 곳들을 따지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요렇게 세 군데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래는 금이 다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 런던과 뉴욕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던 금들이 왜 이동을 하냐? 이 부분은 런던과 이제 뉴욕이 그렇게 안전하진 않은 곳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금과 은을 거래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거래가 선물 거래로 이제 진행된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선물 거래는 먼저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계약해서 거래하는 형태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있지도 않는 금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물 금에 비해 138배나 많은 양의 금들이 이제 이런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금을 찾기 시작한다, 실물을 찾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거래소들은 그 금을 다 줄 수 있을까요? 138배나 많은 양의 금을 이제 거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런던과 뉴욕의 대표적인 선물 거래 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장이 이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니켈 사태가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니켈 공급이 막히자 갑자기 니켈 가격이 48시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폭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런던에서 가장 큰 시장인 런던 금속거래소는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 갑자기 거래를 중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거래를 취소시켜버렸어요. 이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헤지 펀드인 뭐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패소를 해버렸어요. 그 말은 거래소 편에 손을 들어줬다.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안전하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예전에 그 고전적인 그런 서방 국가들의 보유를 하는 게 리스크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좀 더 현물에 집중된 시장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게 요즘엔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이다 보니까 글로 이동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뉴욕이나 그다음 런던에 많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또한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금 100톤, 중앙은행이 보유한 100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런던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금들이 점점 본국으로 송환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왜 계속 나타나는가? 중앙은행도 다른 데 맡겨놨던 금들을 자기네 나라로 이동하고 있고, 부자들도 런던과 뉴욕에 보관하고 있는 금들을 다 이제 다른 국가들로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그냥 믿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던 시대에서 누군가를 믿었다가 정말 크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금들을 내가 직접 보관하는 형태, 혹은 다양한 국가에 나눠서 보관하는 형태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큰 패러다임은 탈세계와 보호무역주의, 요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져요. 이제 화폐라는 건 신뢰에만 의존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요즘 우리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내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것 같아. 그 이유도 이렇게 큰 틀에서 보자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중에서 왜 유독 싱가포르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걸까요? 보통 그렇게 가는 이유는 정치적인 부분 때문이 좀 커요. 우리가 흔히 조세회피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을 보면은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옛날에 뭐 많이 얘기됐던 건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나 아니면 파나마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이제 부자들이 자산을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이제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워낙 유리하기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이동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금이나 그 다음에 부자들의 자산이 싱가포르로 요즘 많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도 첫 번째는 세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정치적 안정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더 리저브라고 가장 튼튼하고 좀 혁신적인 보관소가 생겼잖아요. 대대적으로 금을 보관하게 되면 범죄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좀 감수하면서도 옮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건가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리저브가 정말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제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 통제 시스템을 다 뚫고 금을 가지고 가려면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이제 지연이 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뭐 군대가 이미 뭐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사실 이거는 금을 보관하는 이제 뉴욕이나 아니면 이제 그 런던의 그런 모티브를 따서 똑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 측면에서는 충분히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과거의 런던의 모습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런던으로 많은 부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자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많습니다. 세제 혜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부자들이 돈을 다 벌어서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금융의 허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야망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런던에 이제 그런 어떤 영광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치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냥 영국 경제 자체가 되게 불안불안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자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두바이나 이제 뭐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데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싱가포르 더 리저브 같은 거대한 금 보관소 같은 경우 보관 비용이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싱가포르에 보관을 할 정도로 금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건 이제 진짜 부자들만 알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여금고에 보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은행의 VIP면은 막 공짜로도 보관해준다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한테는 얼마의 비용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금을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금을 내가 보관하기에는 뭔가 도난의 그런 위험 때문에 불안할 것 같고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국가가 안전하게 잘 보관해주는 KRX를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가한테 맡겨놓는 건 약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물을 제가 직접 보관하고 그리고 그냥 땅에 묻어놨지만 저는 불안해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렇게 국가에 맡겨놓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맡겨놓는 게 더 불안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래도 내가 보관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더 불안하다 한다면 KRX라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KRX 금시장을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